올해는 추석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뚝 끊기고 그나마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구매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23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돼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99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연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100억 원의 피해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마스크 특위를 구성해 부산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마스크 구매 과정의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추석 명절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다른 때보다 시장에 활기가 돌고는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대다수 가게들의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만남을 삼가는 분위기라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사는 양도 줄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을 안수민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전통시장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전시장. 해마다 명절을 앞두면 사람에 떠밀려 다닐 정도지만 올해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생선 가게에는 제수용 생선들이 잔뜩 진열됐지만 찾는 손님이 몇 안 됩니다. 과일 가게는 지난해 추석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장사 40년 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입니다. 억수로 한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거기 장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소비 심리도 죽고, 그러니까 뭐랄까 막 위축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안 끝나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설까지 되면 이제 전통시장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렵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가족들 간의 만남 자체를 자제하자는 분위기. 장 보러 온 사람들의 구매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올해는 명절 호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가정 방문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좀 드물게 모여도 좀 명절을 지나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시장 보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양을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추석이면 끝날까 했던 코로나19 여파는 어느덧 8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그때마다 상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통시장은 품질 좋은 물건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며 손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금 저희 시장 전체의 매출은 한 40% 감소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래 우리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에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모두가 힘든 추석을 보내게 됐지만 명절마저 집어삼킨 끝을 알 수 없는 불황 속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팍팍함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3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449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중 2명은 386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연제고 건강식품 관련 다단계 업체 사업 설명회 참석자와 금정 전자공고 재학생이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역 환경미화원 확진자와 접촉한 2사람도 확진됐습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연관 접촉자에 대해서는 894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23일 오후 5시 기준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에 사흘 동안 머무른 60대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6일 가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순천으로 갔는데 다음 날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타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거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북구의 한 식당에서 362번 확진자와 접촉한 A씨는 20일 진단검사 후 다음 날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제9호와 10호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복구 비용이 100억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정보청사 국무조정실을 찾아가 기장군의 피해 상황도 알리고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기장읍과 일광면 일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우선 소감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그 피해를 입은 우리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신 정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 그리고 17만 2천 우리 기장군민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800여 기장군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기장지역 피해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기장군 전체 피해 규모는 71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기장읍과 일광면의 해안도로와 방파제 등 해안 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었고 그 밖에 도로와 하천, 공원 시설물도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우리 군 태풍 피해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기장군 태풍 피해 복구 금액 100억 원 중에서 53억 원을 국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네. 태풍 피해로 파손된 해안 시설에 대해 신속히 복구 공사를 추진하고 사유 시설 중 복구 대상지로 확정된 총 897세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53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이번에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 내 일광도서관 그리고 정관 빗물꿈 교육행복타운 2단계 에듀파크 조성사업 내 공공도서관 그리고 해조류 육종 융합연구센터 내 해양수산 특화 작은 도서관 등 세 곳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 174억 원이 확보될 전망으로 있어 우리 기장군 살림살이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복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계획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구는 이 전쟁이죠. 이 처음 당해보는 강력한 태풍과 해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존의 교과서적인 기준과 잣대로 지은 해안시설물이 정말 맥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뼈아픈 현장을 직접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 뼈아픈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해안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강력한 해일과 지진 그리고 슈퍼태풍에 맞설 수 있는 초강력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기장읍과 일광면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오규석 기장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진구는 올해 초 마스크를 구입해 전 구민들에게 배부를 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구입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고 특위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마스크 구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23일 관계 공무원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는 올해 4월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전 구민에게 배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스크 71만여 장의 구입 비용은 모두 14억여 원. 한 장당 구입 단가는 1,900여 원입니다. 부산 진구를 포함한 기장군과 금정구 등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부산 진구 의회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입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구입 추진 중 전담 부서 변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서별을 이관하는 것보다 그 안전도시가에서 대구 구입사를 많이 이거를 구매를 한 것 같으면 그 주제를 해가지고 뭐 했으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부서의 업무 과중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자가격리라든지 현장 출동이라든지 안전도시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이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이걸 잘 구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 대응 방법을 바꾸다 보니 또 마스크를 거래한 판매 업체의 자격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A 업체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달청에 들어가서 예. 의료 등록이 돼 있고 마스크는 등록이 안 돼 있었던 업체죠. 아마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 일하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마스크. 그래 하니까 계약을 하지. 그래요. 지난 9월 7일 발족한 부산 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까지 90일 동안 활동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3일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가 열렸습니다. LG 헬로비전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서적 우울감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소상공인들에게서 반찬과 식료품을 구입한 뒤 복지관 측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고 이날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23일 오전 11시쯤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머리에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20분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가 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아래쪽에 있는 다른 동 주차장으로 전진하면서 떨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B&K 금융그룹에서 부산 진구에 이웃 돕기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성품은 생필품 700세트로 지역 내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